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자원봉사 센터장 전종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죠. 저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해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면 마스크 제작, 또 마스크 목걸이, 그리고 휴대용 스틱 비누를 제작해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만은 올해는 비대면으로 자원봉사 기후대학을 5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봉사자 여러분께서는 유익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기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달성군 자원봉사대학에서 1부 순서를 맡았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기후에 걸맞는 선생님, 저와 함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지구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면 지구온난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그 온난화의 수준을 넘어서 기후위기, 그 기후위기의 또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기후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잠자코 그냥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선생님, 이거 원래는 옆에 두 분이 같이 계시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나에 대한 이심전심 퀴즈로 몸을 한번 풀어보고 본격적인 환경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심전심. 자, 짬뽕이나 짜장이나 예를 들어서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맞으면 우리 이심 마음이 잘 통한다는 그런 퀴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빗자루 대 청소기 하나 둘 셋 청소기. 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장독 대 김치냉장고 하나 둘 셋 김치냉장고. 네, 여러분 또 선택은 아직 제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뚜막 대 전기레인지 하나 둘 셋 전기레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요렇게 부뚜막 선생님이 그냥 자꾸 선생님이라 하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심전심 퀴즈를 갖고 온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옛날 거, 고전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편하게 편리하게 쓰는 가전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은 옛날 걸 고수하시는지 아니면은 제가 편리함을 고수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요 퀴즈, 몸풀기 퀴즈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다듬일들도 나오네요. 역시 옛날 걸, 고전 거를 고수하느냐. 여기는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다리미는 역시 쫙쫙 펴주니까 전기가 아니면은 다리미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몸풀기 게임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목차입니다. 기후위기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후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목차입니다. 우선 기후위기의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후위기 원인인데, 자, 이거는 초성으로 무엇이 우리 기후위기를 일으키는지 초성으로 맞추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히읗, 리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여기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 안다고 다 생각하고, 화력발전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우리 집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이게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거는 다 잘 아시겠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네, 역시 전기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은연중에 무심코 전기를 지금 습관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전기 낭비하는, 이것도 보세요. 모니터에 전기가 다 꽂혀 있는데 가전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역시 기후위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자동차죠.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는 한 가정에 많게는 3대까지 있는 가정도 있고 하니까 자동차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계속 타게 되면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서 아산화질소라든가 이런 온실가스를 자꾸 뿜어내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죠? 쓰레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 환경이, 대기나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또 쓰레기로 인해서 메탄가스라는 게 온실가스가 또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게 되면 우리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가속화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느냐,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쓰는 행동, 습관들로 인해서 기후 피해는 어떤 피해가 오는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최근입니다. 지금 기후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했죠. 기후전쟁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원래 우리가 사우디라고 하면 너무너무 무진장 더운 나라입니다. 그죠? 그렇게 더운 나라에 이게 2020년 작년에 갑자기 때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때요? 야, 이렇게 무더위,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나갔지만 우리가 폭염이 계속 오면서 장마가 띄엄띄엄, 또 국지성 호우에서 너무 더운데 갑자기 우르르캉캉해서 30분도 안 되게 장마도 아닌 그런 폭우가 또 왔다가 지나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기후가 자꾸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이제 사우디에서 때 아닌 설, 너무너무 춥게 되고, 이 사람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베르호야스키라고 가장 추운 나라입니다. 가장 추운 나라에 때 아닌 38도나 되는 이런 폭염이 왔으니까 이 사람도 적응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작년에 태풍, 그죠? 5호 태풍 이래서 이재민이 6,000명이나 나오고, 이런 갑자기 오는 태풍에 대해서, 이것도 기후의 이상 기후 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받는 피해들이죠. 자, 여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무슨 때 같아요? 네, 역시 이거는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아주 전멸을, 그 마을을 습격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는 브라질이나 인도에 가서, 요번에 작년에 24일날 케냐 한 농장인데 메뚜기 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마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요 아주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 습한 것을 막 떼가지러 와서 이 농장에 있는 곡식들을 다 먹게 되고, 우리 왜 가을에 가면 벼 이삭에 그 메뚜기 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아서 또 튀겨 먹기도 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브라질이나 인도에서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2019년에 9월부터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산에서 누가 담뱃불을 던져서 일어나는 그게 아닙니다. 자연 발화적으로
가뭄이나 폭염이 너무 오래되어서 자연 발화적으로 일어난 호주의 산불입니다. 이게 보통 6개월까지 2019년 9월에 시작해서 2020년에 걸쳐서까지 진화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불이 나면 소방관들하고 막 불을 막 끄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불을 계속 끄기도 했지만 이게 잘 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게 끄지게 되게 하기까지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호주에 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캥거루. 그죠? 캥거루 그리고 코알라 이런 아이들이 직접적인 죽임을 당한 거죠. 자기가 이런 아이들이 이게 호주의 산불 때문에 죽은 거죠. 자기가 뭐 병이 들어서 죽은 거죠. 이래서 동식물의 피해까지 나중에는 사람도 여기 있었으면 피해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메뚜기떼나 산불, 자연 발화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이며 여러분 쓰레기 섬 이거 아시죠? 네, 지금 우리 태평양에 있는 한반도에 7배나 큰 쓰레기 섬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죠? 발견이 되고 이거 한번 보세요. 땅콩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어렸을 때 여기에 지금 이거 플라스틱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맥주 캔 6개짜리 이렇게 이게 묶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워버렸는데 바닷가에서 이게 떠다니다가 이 거북이가 이렇게 몸집이 작을 때 뛰어들어서 커지니까 이게 여기는 잘려서 이게 땅콩 모양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애들도 지금 현재 계속 발견되고 있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언젠가는 아니죠. 우리도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는 이제 기후변화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거. 여기는 인도인데요. 인도고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폭염. 이것도 40도가 넘었어요. 우리는 40도도 몇 번은 본 적도 있죠. 38도 우리는 지금 거뜬합니다. 그죠? 2003년도에 유럽에 폭염이 왔어요. 40도가 넘는 폭염이 와서 장작 5,000명의 인구들이 사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거기에 유럽은요 평균 기온이 거의 25도에서 26도 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그만큼 많은 2003년도에는 유럽에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맨홀 뚜껑에 그대로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요 아이가 지금 삼겹살이나 이런 거 구워 먹는 애들도 있고. 자,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42.6도를 육박했을 때 인도의 도로가 아스팔트가 다 녹았어요. 이런 정도. 이게 바로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도입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가 한반도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작물들이 자꾸 뜨거워지니까 작물들이 자꾸 이동을 하게 됩니다. 뜨겁게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던 농작물이 이제는 자꾸 온도가 맞지 않아서 자꾸 위에서 기르게 되는 거죠. 농작물. 그래서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게 보성애. 여러분들 보성의 특산물이 뭡니까? 그렇죠. 녹차죠. 이 녹차에 보성에서 잘 자라던 녹차가 이제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저기 강원도 보성에까지 녹차를 재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사과 이제 옛날에 대구에 능금아가씨 선발대 사과 유명했죠. 이제는 대구에 사과 몇 군데 빼고는 북쪽으로 올라가죠. 영월에 이렇게 그지? 사과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녹차가 보성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성의 주민들은 우리 보성에 녹차가 정말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녹차가 저기 보성까지 갔는데 우리는 그럼 이 멋진 녹차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관광지로 변화를 시키자 해서 녹차밭에 전부 대원을 다 감았습니다. 이걸 해서 특산물인 녹차는 이제 위에서 다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녹차밭에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 녹차밭에 특산물을 재배를 하지 않고 그 특산물에 내용을 다 감아서
이게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명태나 동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난류성 어류가 지금 한류성 어류는 다 위로 올라가고, 지금 난류성 어류 따뜻한 걸 좋아하는 우리가 우리 동해나 서해에서 자꾸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해에 있는 오징어는 저 밑에 남해에서 많이 있는데 얘가 물이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태나 이런 것들은 한류성 어류는 다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잡지를 못하니까 이 서쪽에 있는 오징어는 열심히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오징어도 많이 잡혀야 되는데,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오징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오징어 값이 엄청나게 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 오징어가 어디 갔을까요, 그럼? 예, 그거는 이제 중국의 어선들이 다 잡아가는 거, 예, 몰래 와가지고 오징어를 다 잡아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뭐 안타까운 일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때문에 농작물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뭐 한라봉도 이제는 올라가서 뭐 거제나 이런 데서도 잘 자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농작물도 재배지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로 가서 이제 부족 현상입니다. 여기는 IT라는 나라인데요. 며칠 전에 7.2의 지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IT라는 나라는 이게 정말 아메리카의 중앙아메리카 쪽에 북아메리카 쪽에 붙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어른들이 이 진흙 쿠키로 아이들이 배를 불리게 한답니다. 이게 먹을 것이 너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식량 부족이고요. 여기는 물 부족입니다. 이것도 다 기후변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후위기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아프리카 아이들입니다. 아프리카에는요, 집 안에 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물을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이 부족한데 목말라 죽을 수 있는 판에 학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학교도 못 가고 동부가 수십 킬로미터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가서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웅덩이에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수인성 질병에 걸리죠. 말라리아. 수인성 질병에 걸려서 이 아이들은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죽음과 연계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라든가 기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네스코를 보내준 게 이게 바로 생명수,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빨대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에 맞게 라이프 스트로우를 이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빨대를 하나씩 들고 웅덩이에 물을 마음껏 빨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수기 필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계속 보내줬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이제 보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시 그 북극의 곰이죠. 남극의 펭귄 역시 마찬가지로 북극곰. 이 아이들은요, 요 아이는 최근에 찍은 건데요. 원래 통통했어요. 통통해서 얼음 몇 안 되는 빙하에서 놀고 이랬는데 이제는 빙하가 계속 녹죠. 그렇죠. 우리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의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지금 빙하가 계속 녹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얼음이 자꾸 녹으니까 바닷물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늘어나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최초의 환경 난민국인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예요. 빙하가 자꾸 녹으니까 이게 바닷물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그냥 넉넉고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네, 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죠? 물론 선진국에도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이런 잘못,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든가 우리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최초의 환경 난민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투발루라는 나라는요, 지금 현재
이민을 가고 우리가 이제 환경 이민국입니다. 환경 때문에 이민을 가고 있는데 그럼 이민을 가려면은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남태평양에 2002년에 투발루에 거기 이제 인도의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맹 대통령이었죠. 총리입니다. 총리가 국토 포기를 선언해 버렸어요. 나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올라오는데 나는 우리나라에 못 지킨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는 대통령을 못 지키면서 국토 포기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는 그냥 죽음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이주하게 이주를 좀 희망합니다 해서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럼 좋아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를 해주세요 해서 이민을 오게 하는 그 나라가 남태평양의 어떤 나라일까요? 네, 역시 그 남태평양의 가장 큰 섬이 그죠? 호주죠, 알죠? 그런데 호주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받아줍니다 해서 호주는 거부를 해버렸고요. 그 남태평양에 그나마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인 나라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뉴질랜드에서 좋다. 우리가 이민을 받아줄게. 투발루의 주민들을 우리가 받아줄게 해서 그 투발루의 주민들을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석하게도 뉴질랜드에서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다 우리나라에 온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버렸는데 그 조건이 조금 치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을 걸어버렸냐 하면 40세 미만에 공부를 잘하고 아닙니다. 40세 미만의 영어에 능통한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40세 넘었고 40세 넘으면 안 되죠. 40세 미만이니까 39세까지 영어에 잘하는 사람만 자 뉴질랜드에 온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추려보니까 많거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는 왜 가요? 하니까 이제 가족이니까 가는데 이 아저씨는 40세 미만의 영어에 능통한 자로서 뉴질랜드에 직장 있는 사람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좀 치사하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람들이 최초의 환경 난민국인 투발루의 주민들이 우리에게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제 지금 이제 막 도래했는 게 아니고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생각은 다 알고 있죠. 뭐 물 절약, 또 전기 절약하고 자동차, 이제는 뭐 또 가스가 아닌 뭐 태양광으로 바꾸든지 그죠? 이렇게 자동차도 바뀌고 막 하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에너지 지금 이제 고갈됐습니다. 에너지 가체 연도수가 우리가 석유가요 이제 40년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얼마큼 우리 지구의 지금 나이가 40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지금 19세기 1990년대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이 이렇게 농업에서 시작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이제부터 줄여야 돼요. 영 쓰지 않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이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화석 연료, 그죠? 화석 에너지를 지금 확 줄여야 됩니다. 가체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확 줄여야 되는데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지금 7억 톤이 넘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80%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친환경.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으로 바꾸자. 자, 우리는 지금 태양광 엄청나게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나라에서 RE100 해갖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업에서 100%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아리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에너지를 친환경,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에너지 골든벨. 이거는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이 어떤 에너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연 에너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몇 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훅훅 지나갈 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가 있으니까 1단계에서 맞추면 더 좋고요. 한번 정신 집중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골든벨 들어갈게요. 자, 1단계 문제 1번 1단계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저 뭐가 혹시 뭐가 지나갔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건 뭐 시력이 2.0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럼 2단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단계. 자, 그러죠? 이 정도 되면 아시죠? 태양광이죠? 태양광 맞습니다. 3단계는 역시 태양광입니다. 3단계죠? 정답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이거 우리 이런 태양광 많이 보셨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 그 아파트에도 요런 250W짜리 300W짜리 아파트에 이렇게 걸고 또 있죠. 그거 하나 설치해서 우리는 그거 아파트에 250이나 300짜리 하나 설치하면 그게 이제 냉장고 하나를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 에너지가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이건 태양광, 태양의 빛을 이용한 우리 뭐 산 속에 가면 많죠, 산에.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막 태양 막 너나 없이 두서없이 막 설치할 때는 산을 막 깎아서 막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산을 못 깎아요. 비탈진 산은 절대 못 깎기로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태양광 이렇게 많이 해가 있죠. 휴게소나 이제 평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데는 이제는 옥상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는 산 깎아서 태양광 설치 못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태양열도 있습니다. 그죠? 그 태양열은 우리 집에 있는 난방이나 따뜻한 온수를 쓸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정답 태양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1단계. 이건 1단계에서 많이 맞추더라고요. 초등학교 가면 이거 애들 다 알아요. 역시 아시겠죠? 네. 2단계 볼 필요도 없죠? 3단계 뭡니까?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죠?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해안 쪽에 높은 지대가 높은 쪽에 풍력 에너지를 많이 꽂아놓고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풍력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네, 1단계. 뭡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2단계도 잘 몰라요. 정말 어려우니까. 이게는 이제 심화, 고단. 자, 3단계까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3단계까지. 네, 정답은 지열입니다. 지열. 네, 이것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온천, 그죠? 일본의 온천 같은 거하고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한 지열 에너지입니다. 그 외에도 뭐 조력 에너지, 파도에 뭐 밀물, 썰물을 이용한 그 조력 에너지도 있고 또 뭐 수소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화석 에너지에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위기. 자, 이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다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낀 적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우리 미세먼지 이거 원래 찍은 건데 21년 3월에 찍은 거예요. 중국과 치안. 이게 아이들한테 가면 미세먼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 하면 전부 중국이 책임진다고 해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다 중국 책임이에요 이러잖아요.
중국 책임. 물론 중국 책임도 50% 이상 중국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쓴 덕분에 그 에너지를 쓰므로 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온실가스가 계속 나온다고. 특히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가정에 에어컨 뭐 이런 전기 제품들, 전등 이런 것 전기는 전부 다 미세먼지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이런 거 대기 오염을 시키는 게 바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남산타워, 우리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죠. 중국도 물론 심각하지만 요 미세먼지 때문에 요게 바로 오늘 지금부터 할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키포인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온 가전제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기청정기는 그냥 집안에 그냥 기본으로 하나씩 다 두잖아요. 그 공기청정기 그게 과연 좋을까요? 물론 좋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집의 공기는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이게 맨날 쓸고 닦고 못하니까 그게 있는 미세먼지는 얘가 잡아준다 해서 공기청정기 기본으로 다 놔둡니다. 하지만 그 공기청정기를 꽂는 데는 다 전기가 필요하죠. 그지?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는 우리가 다 밖에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하면 되지. 좀 어폐가 있나요?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다 기본으로 갖고 있고 지금은 뭐 에어컨이라든가 한데 자 미세먼지로 진짜 가전제품들이 여러분들 들어보면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젊은 층의 아이들이 정말 선호하는 겁니다. 시집가기 전에 혼자 자취하는 애들은 이거 기본으로 다 놔둡니다. 이게 바로 스타일러라는 거죠. 바깥에서 미세먼지를 다 붙이고 와서 여기 집에 오면 그냥 틀고 대충 스타일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스타일러에는 이게 세탁은 되지 않습니다. 빨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스타일러에 딱 집어넣으면 한번 입었는데 꾸김도 많잖아요. 그걸 스타일러 집어넣으면 다 하고 나오면 완전 진짜 칼날같이 바지도 칼날같이 쫙 비킬 정도로 손에 베일 정도로 쫙 좀 그거 하게 해서 뽀대가 나서 광이 나게 윤이 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 빨래하기 귀찮고. 그래서 집에 바깥에 있는 먼지는 우리 집에서는 한 톨도 용납 못한다 해서 이 스타일러가 가전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선전도 물론 많이 광고도 많이 했지만은 스타일러의 이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는 소비 전력 스타일러를 사용하고 해서 소비 전력이 1700W입니다. 1.7kW.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1000이 넘으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1000 넘네. 물론 500 넘어도 많지만은 원래 여러분들 1kW에 1시간당 사용할 때는 168원이 듭니다. 168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168원이에요. 요즘은 조금 내리기도 한데 원래 168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원래 168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시간당 하면 그죠? 이 스타일러가 1.7kW, 1700W가 됩니다. 그런데 나도 질 수 없어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가전제품입니다. 이게 바로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미세먼지 학생들 교복 입고 밖에서 미세먼지 많은 날 교복 입고 집에 들어오면요. 여기다가 걸어놓습니다. 여기다 걸어놓으면 미세먼지 깨끗하게 털어져요. 자, 요거는 옷걸이형 멀티 건조기인데요. 150W입니다. 이것도 150W. 애기 150W 아닙니다. 150W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이건 뭘까요? 이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가전제품입니다. 짜잔. 네, 역시 요거는 신발. 내 신발에 묻은 미세먼지 신발에 미세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해 해서 신발 건조기라고 나왔습니다. 신발 건조기 5V 충전입니다. 충전도 다 전기로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에 가전제품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역시 미세먼지 대비 가전제품의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 요거는 70W입니다. 보통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강할 때가 54,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이제 뭐 그거 전기 많이 안 든다 하고 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70W입니다. 그리고 짜잔 이겁니다. 바로 에어프라이기죠. 삼겹살 구울 때
고등어 구울 때 이런 것들 뭐 이제 프라이팬 구울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거 대신에 우리가 연기 안 나오게 하자 해서 이 에어프라이가 출시가 됐어요. 이 에어프라이기는 과연 예, 에어프라이기 5리터입니다. 5리터에 2kW입니다. 2,000 엄청납니다. 이제 2,000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가전제품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비 전력과 대기 전력이라고 있습니다. 대기 전력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대기 전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생활에 있는 가전제품 제가 몇 개를 갖고 왔어요. 4개를 갖고 왔어요. 4대를. 그 4대를 갖고 오면서 이제 에어프라이기를 한번 지어볼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5리터짜리예요. 큰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요거보다 반 정도 되는 2.5리터짜리를 우리 아들 때문에 샀어요. 우리 아들이 하도 엄마 뭐 맨날 밖에 나가는데 맛있는 거 안 해준다 해서 지가 그거만 하나 사주면은 자기가 해먹겠다고 해서 샀던 게 2.5리터짜리. 저는 이거 있는지 아예 살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샀는데 저는 2.5리터짜리로 샀어요. 그러면 이 2.5리터짜리는 과연 요거 반밖에 안 되느냐? 아니겠죠. 제가 이따가 2.5리터짜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거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로 나온 가전제품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가스레인지 계속 쓰다가 이 가스레인지 틀면은 우리 가정주부한테 뭐 이게 안 좋다, 뭐 폐암의 원인도 된다, 담배도 안 피우는 엄마들이 폐암이 더 잘 걸린다 하고 막 이래서 한날 막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거 대신에 나온 게 그러면은 가스 안 나오면 인덕션으로 하자. 인덕션으로 하자 해서 전기레인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레인지 물론 많죠. 여러분들 집에 뭐 2구짜리도 있고 가스레인지 다 버리고 전부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다 갖다 놓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는 다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기레인지의 소비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레인지의 이거 소비 전력량은 1632W, 1.6kW가 된답니다.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뭐 스타일러가 1700W가 되듯이 이것도 스타일러하고 맞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전기 세계 엄청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계속이면은 우리 가정의 전기세는 계속 늘어나서 뭐 돈 열심히 벌면 또 전기세로 나가면 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게 숨은 전력들이 우리 가정에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줄줄 새는 대기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 전력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른들은 더 몰라요. 초등학교는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대기에 있는 전력이가 하고 하는데 이제는 좀 교육이 그나마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 교육이 그나마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도 이제 많이 알아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하고 많이 알아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요 막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대기 전력도 이제는 조금 그나마 교육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기 전력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기 전력이 뭐냐 하면은 꽂아놓고 우리가 플러그를 꽂아놓고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전기를 온 오픈 있으면 온을 켜진 않아요. 사용도 안 하는데 그 플러그만 꽂혀도 여기에 있는 가전제품이 저기 대기 전력이 있으면은 줄줄줄 새 나가는 게 바로 대기 전력입니다. 그죠? 그 대기 전력만 잡아도 우리 가정의 10%의 전기 제품의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전기세의 10%. 우리가 만약에 전기세를 10만원 내자. 그러면은 이게 만원은 이 대기 전력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대기 전력으로 줄줄 새는 게 10%가 센다는 거죠. 그래서 요는 우리 집에 대기 전력이라도 반드시 잡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기 전력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놀랄 정도로 많은 게 진짜 많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많지는 않지만 진짜 많은 게 이게 바로 셋톱박스랍니다. 셋톱박스. 여러분들 혹시 셋톱박스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디지털화돼서 이제는 다 이거 셋톱박스로 다 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셋톱박스입니다. 이게 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바로 셋톱박스입니다. 이 셋톱박스가 대기 전력이 17W입니다. 17W.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텔레비전을 안 봤는데 텔레비전 껐어요. 그런데 코드가 꽂혀 있단 말이에요.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은 내가 텔레비전을 안 본 사이에 이 플러그는
17W를 자꾸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17W가 내가 테레비 안 보는데 플러그만 꽂혀 있으면 17W가 줄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셋톱박스 뿐만 아니라 그 가전제품에 대기 전력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그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세면 다 누가 돈 냅니까? 우리가 이거 전기세로 다 내야 돼요. 17W.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되죠. 플러그 빼면 되죠. 사용 안 할 때 빼면 됩니다. 자, 빼면 되는데 일일이 다 꽂았다 뺐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멀티탭이라고 있죠. 떡딱이 있는 멀티탭. 그걸로 귀찮으면 그걸로 끄시면 돼요. 안 볼 때.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이 셋톱박스 그 기사가 와가지고 이걸 설치해두고 가셨어요. 설치해두고 갔는데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그거 플러그 절대 빼시면 안 돼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컨설턴트거든요. 컨설팅도 같이 하면서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설팅도 이 강의하고 같이 해서 거의 10년을 다 해가는데요. 가정의 컨설턴트 제가 쫙 나가면은 이게 다 집에 가면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빼면은 뭐 빼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빼보신 적 있습니까? 플러그? 이거 플러그를 빼게 되면요. 자, 그럼 볼 때 우리가 뺐다 꽂았다 하기는 이게 벽에 있으니까 뺐다 꽂았다 하기는 그러니까 멀티탭을 이용해서 앉으세요. 자, 멀티탭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그 멀티탭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다 껐다 끄고 이거를 TV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셋톱박스를 딱 가동을 하잖아요. 딱 하면은 다 끄고 나서 딱 키면은 얘가 부팅이 좀 늦어요. 부팅이 늦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TV를 켤 때는 셋톱박스 하고 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든가 아니면 그 멀티탭을 이용해서 이 전기를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대기 전력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기 전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이게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2년 전에 제가 알아냈던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기 전력인데요. 이거 지금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거든요. 똑같은 전자레인지입니다. 똑같은 전자레인지인데 이거 지금 사용 두 개 다 안 하고 있어요. 사용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플러그는 다 꽂혀 있어요. 뒤에 플러그 꽂혀 있어요. 보통 전자레인지는 우리 그 부엌에 냉장고하고 뭐 같이 이렇게 두잖아요. 원래 그 풍수 지리상 그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띄워놓든지 다른 위치에 놓든지 그건 풍수 지리상이고 그래서 여기 이 전자레인지를 두 개 다 꽂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지인 집에 가면 항상 이게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소비 전력도 많이 나가지만 대기 전력이 엄청 나가요. 근데 이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대기 전력 왕창 톡박 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두 개 다 꽂혀 있어요. 빼기 귀찮아서 그러면은 멀티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빼기 귀찮다고 뺐다 꽂았다 귀찮으면 멀티탭을 제발 이용하세요. 멀티탭 요즘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똑딱이 구마다 다 똑딱이 다 있어요. 거기다 하면 이거 끝나면 그냥 딱 누르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되게 우리 전기세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세요. 위에 거랑 위에 전자레인지랑 밑에 전자레인지랑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다르죠. 이게 바로 사용 안 하는데 나가는 대기 전력 숫자가 달라요. 위에 거는 1.3W, 밑에 거는 24.3W, 24. 그렇게 20배나 많은 대기 전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위에 사진이랑 밑에 사진이랑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 손입니다. 제 손. 제가 측정했는데요. 제가 와트맨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위에 상황이랑 밑에 상황이랑 뭐가 다르냐면 두 개 다 사용은 안 해요. 사용은 안 하는데 꽂혀 있습니다. 플러그가 꽂혀 있습니다. 그죠? 플러그가 꽂혀 있는데 위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죠? 밑에는 조금 열려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위에 문이 닫혀 있을 때는 1.3이고 문이 조금만 열렸을 때는 24W 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플러그를 안 빼더라도 제발 문은 닫아놓자 이거. 전자레인지 사용 안 할 때.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러 가면 사모님 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세요? 아이고 냄새 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문 좀 열어놨다.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플러그를 뽑기 귀찮다 하면 제발 사용 안 할 때는 문을 닫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20배나 되는 전기가 줄줄 샌다. 내가 사용 안 하는데 이만큼 전기가 새면 억울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대기전력을 잡자는 겁니다. 대기전력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 중에 주제 하나 정하자면 집안에 있는 도둑, 전기의 도둑을 잡자. 즉 대기전력을 잡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대기전력이 있네? 대기전력이 많네? 아, 전혀 생각지도 않게 전혀 없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전력이 없는 것은 그냥 꽂아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할 때 그냥 꽂아놔도 전기가 안 흐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가정에 대기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이게 대기전력이 얼만큼 있는지, 소비전력은 보통 이렇게 적어 놓는 데가 많은데 대기전력은 한 군데도 한 업체에서도 적어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 대기전력 적어 놓으면 안 살 게 뻔하니까 대기전력은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은 다 적어 놔요. 그래서 대기전력을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측정하는 기계가 사실은 뭐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돈 주고 사면은 파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와트매너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기전력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소비전력도 물론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전력.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정에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3대 하마가 있대요. 세대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제품, 전기제품이 있대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고 나가면 거의 에어컨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은 3대 하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안 들어가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들어가요? 자, 이게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이게 건조기가 나온 지 좀 됐는데요. 이게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전제품의 원탑으로 뽑힌 겁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제가 아는 우리 올케가 있는데요. 올케가 이거 한번 써보더니 형님 건조기 진짜 강추해요 하면서 나보고 자꾸 사래요. 내가 누굽니까? 난 환경을 살면 우리 집 건조기 없습니다. 이 건조기 진짜 많이 먹어요. 2,500입니다. 9kg인데. 근데 제가 어디든 가도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못 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 건조기 사러 따라갔다가 이 건조기 사지 마라. 왜 자꾸 건조기가 니 전기세 얼마나 먹는 줄 아나? 이런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야 건조기 그거 전기세 얼마 안 먹는다. 니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도 따라오지 마라. 막 이래요. 내가 친구들 따라가면은 니 또 전기세 얘기하면 니 따라오지 마라 그냥.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손빨래 해서 막 나이 들어서 손빨래 하고 손도 지르고 하니까 그거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건조기에서 세탁기 기능을 하지는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세탁기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뭐 세탁 기능 뭐 같이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하더만은, 그리고 이제 다 건조기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독일제. 그래서 이제 수입 제품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굳이 건조기를 사시려면 수입 제품은 사지 마시고 제가 뭐 그런 얘기는 할 그거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는 거. 9kg짜리 2.5kW가 든다는 거 건조기. 그건 세탁 기능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조기 이거 있고, 그리고 또 3대 하마에 전기 먹는 3대 하마에 밥통이 있습니다. 의외로 밥통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더 많이 드는데 밥통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밥통은 왜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나왔을까요? 자, 밥통은요 치사에 1200 들어갑니다. 1200W. 보온이 100W입니다. 그런데 왜 야하고 잽도 안 되는데 왜 3대 하마에 등극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보온을 몇 시간씩 합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 막 92시간 하면 우리 남편이 막 놀래요. 야 저거 니 심한 거 아니가 해요. 귀찮은 건지. 보통 이제 재바르고 빠릿빠릿한 사람은 밥을 다 해서 이거를 락앤락통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거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바로 들어서 락앤락통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찮잖아. 저도 귀찮아서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온을 줄이자. 보온 시간을
식사하고 나면 빨리 먹든지 다른 데 들든지 해야지 봉온 시간 너무 길어요. 24시간 아닙니다. 3일씩, 4일씩, 5일씩 하는 주부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게을러서 이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봉온 때문에 3대 전기 먹는 3대 가전제품에 등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대 전기 먹는 하마의 3대가 바로 양입니다. 비대입니다. 비대. 예, 여러분들 비대 1450. 자, 이것도 잠깐 쓰면 되지만 우리가 계속 들어놨죠. 특히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비대는요, 엉따 기능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대신에 여기 뭐 복신하는 걸 깐다든가 이제 그게 좋지. 이게 비대를 너무 오래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는 설치해놨는데 웃잖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절전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온도를 좀 낮춘다든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건조기, 밥통, 그리고 비대가 우리 전기 먹는 3대 하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요겁니다. 셋톱박스 아시겠죠? 대기전력 잡자. 그리고 여러가지 대기전력도 잡으십니다. 대기전력 잡는 방법이 있죠. 네, 플러그를 뽑고 아니면은 멀티탭을 이용해서 똑딱이를 이용해서 멀티탭으로 그냥 스위치를 누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 여러분 탄소 포인트제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예. 탄소 포인트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통장에 꽂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탄소 포인트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탄소 포인트제 들어가셔서 가입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입만 해놓으면 돈 주는가?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는요 1년 동안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돈을 통장에 꽂아주는데 상반기에 전년도 상반기에 올 상반기하고 많이 줄였으면 그 줄인 만큼 돈을 꽂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이는 거는 저 2만 원 그때 그거부터 줄였어요. 네. 제일 저는 많아. 이제 탄소 제일 많이. 포인트제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2만 원을 받았을 때는 원래는 2만 원씩 이렇게 안 줘요. 진짜 많이 줄였을 때를 생각해서 제가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탄소 포인트제로 2만 원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2만 원을 받았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우리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250와트짜리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로 이제 그 다음 해에 2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엄청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1,000원씩 500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고 다음 해에 탄소 포인트제로 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을 한 번도 우리 집 튼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때다 싶어서 저는 고치질 않았어요. 고쳐봤자 그 기사님도 늦게 오실 분들은 지금도 에어컨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상반기죠. 상반기에 저는 탄소 포인트제로 과연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줄인 만큼 내 통장에 돈이 꽂히는 제도가 탄소 포인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탄소 포인트 치시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그죠?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다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줄인다. 첫 번째 대기전력을 물론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도둑이니까, 전기의 도둑이니까 첫 번째 대기전력을 차단.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LED 우리가 이제 형광등에서 LED로 많이 바꾸고 있죠. 형광등은 50W 되는 게 LED로 하면 24W. 그 배나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LED로 지금 훨씬 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가면 LED로 또 많이 바꾸고, 그래서 LED 이거 바꾸는 게 가장 또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밥솥 아시죠? 보온을 절대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냉온 정수기인데요. 정수기도 냉수와 온수의 그 전력 차이가 거의 10배나 5배에서 10배나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 할 때는 여름에는 뒤에 보면 온수 버튼이 있어요. 빨간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그냥 꺼주시면 돼요. 끄면은 우리가
온수 이거 그러면은 또 따뜻한 물로 어떻게 먹어요? 따뜻한 물은 커피포트 있죠. 커피포트로 그거 5초 나이다 바로 끓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냉온 정수기 이거 사용. 특히 온수, 여름에 온수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냉장고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뭐 1등급, 5등급 하고 있죠. 거기 보면 1등급이 좋을까요? 5등급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숫자 많은 게 나쁘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하고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요. 요즘 이렇게 메탈 냉장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 열면 또 문이 있고 냉장고에 진짜 뭐 여자라서 행복해요 하면서 이제 어디에 보면 삼성인가 어디에 보면 옛날에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냉장고가 너무 예쁘고 멋지게 나오니까 여자라서 행복해요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띄는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자라서 불행해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냉장고에 우리가 냉장고를 사러 갈 때는요. 여기 보면 이제 끝에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아시죠? 동그랗게 돼 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반드시 보고 사야 될 게 바로 냉장고입니다.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이 냉장고를 보면 1등급을 사셔야 돼요. 1등급을 사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하도 기능이 커지니까 1등급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내 친구는 이제 메탈이라 예쁜 거 디자인만 보고 가는 거. 나 그거 살 거예요 하고 또 저를 또 건조기 살 때도 부르더니 이거 또 불러 가더라고요. 가니까 저는 보니까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불렀어요. 매니저 불렀어요. 아저씨 이거 1등급이 왜 없어요? 아이고 어디나 돌아보이소 1등급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2등급부터 시작해요. 냉장고는. 자 그러면 좋아요. 2등급을 사면 좋은데 2등급을 살 때는 1등급이 없으면 2등급을 사야 되죠. 할 수 없잖아요. 자 2등급을 사야 되는데 2등급은 무엇을 보고 사냐 하면 같은 두 대를 놓고 2등급 두 개 다 여기 다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2등급에 거기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에 보면 소비 전력량이라고 나옵니다. 소비 전력량은 여기 깨알같이 적혀있어요. 그걸 보면 돼. 두 대 중에 같은 2등급이다 그러면은 소비 전력량을 보고 적게 적혀있는 거를 사시면 돼요. 그 팁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전기레인지 맞죠? 전기레인지는 인덕션 이게 효율적으로 이거 이제 뭐 두고 쓸 거 한 구만 쓴다든가 이거 뭐 사용하는 건 할 수 없잖아. 사는 건 할 수 없으니까 전기레인지들 이거 대기전력 좀 잡아주면 돼요. 이것도 뭐 전기레인지 우리가 대기전력 잡기는 좀 어렵겠죠. 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빼내갖고 제 같은 경우는 빼내갖고 뭐 멀티탭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전기레인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어컨의 대기전력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에어컨의 대기전력도 엄청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름 지났다고 그거 계속 꽂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전기세 줄줄줄 셉니다. 에어컨 절대 대기전력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아까 전에 20배나 되는 뚜껑이 아니지 문을 열고 닫음 개폐에 따라서 20와트 20배나 되는 거죠. 봤죠? 아까 1.3과 24.3와트가 그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문을 반드시 닫아줄 것. 네. 요것만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에 에너지 절약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 주부들 나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기전력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어떤 게 또 소비전력이 많이 나올까에 대해서 대기전력 순위를 하고 직접 꽂아보면서 멀티탭과 워트맨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활동지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활동지는 여러분이 다 이제 한 장씩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활동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제목은 에너지 도둑을 잡아라입니다. 이게 바로 대기전력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전력, 소비전력, 해결책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사용하자입니다. 멀티탭 사용하면 뭐 똑딱이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활동지를 딱 받으면 어떤 활동을 하냐 하면 여기 제품명에 에어프라이기 있고 드라이기, 커피포트 그리고 충전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 이제 갖고 왔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처음에 보면 예상 순위가 있습니다. 예상 순위를 뭐를 정리하면 요 가전 제품들의 대기 전력
소비 전력 아닙니다. 소비 전력은 사용했을 때 나오는 전력이 소비 전력이고, 대기 전력은 사용도 안 했는데 그냥 꽂아놨어요. 그냥 꽂아놨을 때 얼만큼의 전력이 드는가에, 그게 바로 대기 전력입니다. 그 여러분들 요거 딱 보시고, 아, 여기 중에 대기 전력이 여기 많이 나가겠다. 아, 나는 야가 모터가 많이 달려서, 모터가 달렸기 때문에 얘가 혹시 대기 전력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아, 나는 여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얘가 또 대기 전력이 1등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상순위 적는 겁니다. 예상순위를 적고, 그 다음은 측정값을 적습니다. 측정값은 와트맨으로 알아봐야 되죠. 이건 측정값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측정값을 하나하나씩 재어볼 겁니다.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순위를 아시겠죠. 측정값이 많이 나오면, 아, 대기전력 얘가 1등이다. 아니, 얘가 1등이네. 나는 얘가 1등으로 생각하는데 얘가 1등이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전력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걸 측정을 안 해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 소비전력은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 이건 모터가 돌아가는 거. 우리 가전제품에 모터가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소비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전력은 대충 다 알아요. 특히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실외기도 엄청나게 소비전력이 많다는 건 아시죠? 에어컨의 실외기도 잘 손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런 건 아닌데 대기전력은 아무도 몰라요. 큰 게, 덩치가 엄청나게 큰 게 대기전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경우는 그냥 꽂아놔도 됩니다. 사용 안 할 때 그냥 플러그 꽂아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소비전력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기전력은 우리가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의지로 그냥 똑딱이 끄고 멀티탭 이거 플러그 뽑으면 우리 의지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전력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샀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막을 수는 없죠. 좀 줄이고 이런 방법이 있어도 대기전력은 반드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선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활동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예상순위만 잘 하시면 실제 순위는 측정한 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순위를 잘 측정을 먼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대기전력을 잡는 멀티탭이죠. 요즘은 똑딱이 있는 게 이게 정말 좋습니다. 똑딱이 싫으면 그냥 전기 차단할 때 똑딱이 좀 내려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전기 절약하는 가정에 보면 이 멀티탭이 정말 많이 있는 집이 절약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죠? 부엌에 두고, 부엌에 있는 뭐 정수기뿐만 아니라 뭐 부엌, 거실, 그리고 대기전력이 많은 거 오늘 보시고 대기전력이 많은 제품은 반드시 이 멀티탭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멀티탭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이게 바로 와트맨이라는 거예요. 와트맨은 대기전력과 소비전력 양을 알아보는 겁니다. 양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와트맨이라는 기계입니다. 그죠? 요걸로 대기전력이 얼마, 소비전력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는 기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 와트맨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멀티탭에 꽂아서, 네,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자, 0입니다. 0.000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전기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나가보니까, 선생님, 이거 자체에, 이거 0이라도 얘가 또 전기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거는 전기 먹는 거 아닙니다. 좀 궁금하다면 얘를 또 뽑아서 얘를 또 멀티탭에 꽂아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기 안 먹는 겁니다. 그냥 0입니다. 0인데, 자, 그러면, 대기전력과 소비전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있어야지 그 숫자 측정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활동지에 보면 에어프라이기가 있어요. 에어프라이기 얘입니다. 그죠? 에어프라이기를 제가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상 순위를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이게 에어프라이기죠. 그죠? 네,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어프라이기를 여기다 한번 꽂아 볼게요. 기대하시라. 짜잔. 자, 꽂았습니다. 이거 사용 지금 안 합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 사용 안 하죠. 자, 사용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사용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예 0에다가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용 안 하는데 꼽혀 있습니다. 전기가 꼽혀 있는데 얘는 숫자가 0입니다. 대기전력, 엄청나게 큰 가전제품이라도 대기전력은 0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기전력이 0인 것이죠. 그러면은 예상순위 말고 측정값에다가 0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인 거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엌에 얘는 꽂아놓고 사용해도 된다. 사용 안 할 때는 꽂아놓고, 귀찮으면 꽂아놓고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엌에 특히 나는 얘는 꽂아놓고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얘는 대기전력 0. 그리고 소비전력, 이왕 꽂은 김에 소비전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전력 아까 전에 제가 PPT에 5리터짜리 엄청나다고 했죠. 2000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다행히도 2.5리터입니다. 2.5리터인데 얼마 드는가 한번 볼게요. 자, 불이 왔습니다. 윙 소리 나죠. 자, 얘가 제가 이게 150에 15분 했나? 하여튼 소비를 지금 돌렸습니다. 1.527 1528리터 리터가 아니고 1528와트입니다. 요게 바로 소비 전력 양이에요. 아까 5리터는 2000 넘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반이기 때문에 1500 1.5kW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 전력은 어쩔 수 없지만은 대기 전력은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사용하면 뽑으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대기 전력이 0이기 때문에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꽂아놓고 사용해도 된다. 대기 전력 0입니다. 드라이기는 여러분들 예상 순위를 몇 위에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이기에 우선 대기 전력 그냥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는 게 대기 전력입니다. 대기 전력이라고 했죠. 자,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하고 그냥 꽂아만 놨습니다. 꽂아만 놨을 때 여러분 0.05입니다. 0.05 0.05 대기전력 0.05입니다. 에이, 대기전력 0.0.05 가만 0 같으면 0 곱하기 만약에 168원 하면은 돈도 안 나가잖아요. 0인데. 그런데 얘가 붙어 있습니다. 0.05가 붙어 있어요. 0.05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정도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기전력 나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합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05 보기보다 소비전력만큼 나가면 대기전력이 그만큼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에 대기전력은 0.054까지 따로 붙네요. 0.054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전력은 얘는 있기 때문에 얘는 사용 안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빼준다든가, 그죠? 멀티탭을, 똑딱이를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자, 대기전력 0.053이고, 소비전력을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전력 한번 봅니다. 여러분, 소비전력 얘가 많이 나간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터와 열을 동시에 내기 때문에 소비전력은 엄청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찬바람을 했습니다. 찬바람일 때는 408입니다. 찬바람 408입니다. 그런데 더운 바람을 해보도록 할게요. 찬바람 410입니다. 더운 바람 합니다. 자, 더운 바람입니다. 더운 바람 1775, 6, 1700입니다. 3배, 4배, 3배나 가깝죠. 3배나 가까운데, 자, 더운 바람은 1700이죠. 찬바람은 아까 400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이기 사용하실 때는 머리 마르는 찬바람만 이용한다는 머리 마르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비전력이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도 뭐 예쁘게 하려면은 또 더운 바람도 해야 되니까 더운 바람 짧게 시원한 바람 머리 마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우리의 전기를 잡을 수 있다. 전기 요금을. 그래서 자, 이제는 다 껐습니다. 다 끄고 나니까 역시 대기전력 0.053이 됩니다. 그죠? 0.053입니다. 다음은 커피포트입니다. 커피포트 여러분 많이 드시죠? 저도 커피포트로 커피도 많이 자주 끓여 먹고 하는데, 자, 커피포트의 대기전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커피포트
껐습니다. 자, 사용 안 합니다. 불 안 들어왔습니다. 똑딱이, 안 눌렀어요. 자, 그런데 대기 전력이, 어머나, 0입니다. 0. 0입니다. 부엌에 대기 전력이 0인 것이 또 있네요. 조금 전에 에어프라이기가 대기 전력 0. 그 다음에 커피포트가 또 0입니다. 얘도 사용 안 할 때 꽂아 놓으면 돼요. 사용 안 해도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에어프라이기는 자주 사용은 안 하지만은 이 커피포트는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꽂아 놓고 사용합니다. 왜? 대기전력 전기가 안 흐릅니다. 대기전력이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포트는 꽂아 놓고 사용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기전력 0. 다음 소비전력 볼게요. 커피포트의 소비전력. 불이 왔죠? 자, 불이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이 왔습니다. 와우. 1944와트. 소리 나죠? 끓는 소리. 자, 이거는 빨리 끓기 때문에 우리 냉온 정수기보다는 얘를 사용하자. 이겁니다. 물을 끓일 때, 커피 마실 때 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자, 끄니까 대기전력 0, 소비전력 소비전력 아까 봤죠? 1943입니다. 자, 아까 봤죠? 1900입니다. 그래서 대기전력은 0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들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소지품.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의 바로 대기전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의 대기전력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충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충전을 집에 가서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충전을 시키고 여기다 꽂아 볼게요. 자, 이게 바로 꽂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소비전력입니다. 자, 소비전력은 먼저 쟀네. 자, 대기전력부터 먼저 잴게요. 자, 이게 바로 대기전력. 사용 안 하죠? 사용 안 합니다. 그죠? 꽂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사용 안 하는데 우리가 충전기를 이거 플러그로 꽂아 놨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전력이죠. 자, 그러면 핸드폰의 대기전력은 0.09입니다. 0.092.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드라이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얘가. 그전에는 제가 이 5G로 이거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휴대폰은 얘보다 아까 드라이보다 조금 적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신제품이라서 그런가 신제품이라서 그런가 얘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드라이기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전력이 0.09, 0.1 가까이 되죠. 네, 이게 0.1 대기전력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소비전력량을 볼게요. 소비전력은 사용했을 때 이렇게 꽂을 때 나오는 게 소비전력이죠. 자, 충전되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이건 5.2. 이게 소비전력량입니다. 그만큼 전기세가 든다. 이거 소비전력량입니다. 소비할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소비하려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저녁에 이거 충전기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죠.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아침 되면 다 100% 다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신상품은 빨리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만큼 전기세를 들지 않아야 될 전기가 소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다 충전이 되면 바로 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 충전이 조금만 없어도 애들이 불안해 못 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켜지 마시고 낮에 뭐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바로 100% 다 되면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빼주고 나서 아침에 아이들 그냥 저녁에 했다가 아침에 할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얘만 쏙 빼가잖아요. 누가 얘까지 빼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맨날 요걸 꼽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맨날 혼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얘가 대기전력이 없으면 꽂아놔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전력이 흐르잖아요. 0.1. 그래서 이 4개 중에 4개의 가전제품 중에 1등이 여기서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1등이 충전기고 그 다음에 2등이 드라이기입니다. 그죠? 2등이 드라이기. 세 번째 3등은 뭐냐? 3등은 커피포트랑 에어프라이기는 대기 전력이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 3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보면 여기 활동지가 여기 본인들의 예상 순위 여기 와트 대기 전력 양을 측정하고 여기 실제 순위가 3, 1, 3, 2 이렇게 여기 정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소비 전력량과 대기 전력량이 중요하니까 대기 전력량의 이게 활동지입니다.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절약.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기후위기, 에너지 절약 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저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에너지 절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대학의 2부 순서로 오늘 환경 이론교육과 체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윤지영입니다. 저는 폐자원과 관련된 체험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체험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으로 직접 만나서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론 교육을 잠깐 하고 또 재미있는 체험 수업을 할 수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 무슨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이렇게 일이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요.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란 말이 좀 이렇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제로 하는 건 0이죠. 웨이스트 하는 거는 쓰레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아예 안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자, 요즘 지구 위기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지구 온난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북극이 녹고 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북극곰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이렇게 위기가 더 심해져 가지고 지구 위기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호주에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나서 뭐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큰 이렇게 산림이 태워졌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공위성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산불 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해는 캐나다에는 이렇게 큰 산불이 많이 났어요. 나고 또 저 이렇게 바다 건너 이야기라서 아이고 왜 하노 걱정은 하셨지만 막상 우리한테는 닥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위기의식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번에 김연경 선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터키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주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했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터키에도 산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섬진강에 이렇게 지붕 위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산역에 또 이렇게 지하도가 완전히 침수가 되고 또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고 해운대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저는 대구에 있는데 대구나 또 달성군이나 뭐 그렇게 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과를 많이 심었죠. 사과 농작물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져 가지고 사과가 자랄 수 없는 기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도 예전에는 4만 4원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요즘은 여름도 점점 이렇게 기후가 좀 더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길어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기후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원인들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또 이렇게 나중에 조금 있다가는 석유도 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 것들을 또 이렇게 쓰다가는 또 버리고 이러면은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또 소각을 하게 되면은 또 나쁜 그러니까 대기 오염을 시키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또 이렇게 지구가 자꾸 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실 효과라 그러거든요. 열을 받고 있는 거를.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아요. 우리 사람이 숨 쉴 때도 물론 나오지만 그거는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이지만 또 이렇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 많아져서 지구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마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 포장재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런 것들을 약간 시사고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 게 굉장히 고가요. 수십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참 돈 벌기 쉬운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 지구가 점점 열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업을 내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물론 어떤 분이 한 10여 년 전에 또 이 여자분이 이제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식구가 4명이었는데 여기 지금 들고 있는 병 보이죠? 요 안에 쓰레기를 정말 모아가지고 더 이상은 안 썼대요. 더 이상은 그냥 쓰레기를 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이분이 이렇게 나오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제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좀 더 지구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요. 자,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의 기본은요, 이제 OR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절하기, 그 다음에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자, 이렇게 거절하기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종이컵 필요 없어요. 나무젓가락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 비닐봉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거절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줄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 잘 하실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절약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몸에 배이셔가지고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재사용하는 것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썩히기가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썩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남는 것들을 이제 땅에 묻어가지고 퇴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 다 잘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는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제로 웨이스트는 기후위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우리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쓰레기가 한 사람 앞에 1.2kg 정도 버린다고 해요. 1.2kg 같으면은,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같으면은 하루에 거의 5kg 가까이 버리겠죠. 근데 우리 그만큼 안 버리잖아요. 근데 전체 쓰레기를 모아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쓰레기에 우리 쓰레기 비우실 때도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비닐봉지고 또 플라스틱 이렇게 그러니까 껍데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음료수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소스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용유병 이런 것들이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종이 박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그러면은 이렇게
통에 들었는 거, 딱딱한 거 이런 걸 말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이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원료가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가루 같은 거는 밀가루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같은 원료로 어떤 조금 첨가물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비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플라스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라스틱은요, 원료는 석유예요. 석유는 화석 연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석 연료를 쓰는 거는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중에 폐기할 때, 그러니까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연섬유로 되는 것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아닌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이라서 이것도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70%는 물이지만 또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뭐 필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또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또 이렇게 석유화학이 굉장히 주요 업종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또 이렇게 플라스틱은 안 썩어요. 그리고 잘게 부서지는데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썩지가 않고 이렇게 땅속에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 500년쯤은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산화탄소 또 이렇게 소각할 때 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복합 재질 여러 가지 재질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샴푸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몸체하고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요. 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더 이래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그렇고 굉장히 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생산량도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하고 또 플라스틱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다에 많다고 해요. 떠다니는 게.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하나에 물고기 5마리라 그러지만 2050년에는 물 반, 그다음 고기 반, 플라스틱 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자연이 또 해양 생태계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쓰레기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가 이렇게 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태계도, 그러니까 해양 생물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생선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해양 그러니까 생선들도 굉장히 플라스틱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생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뭐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걸렸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망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플라스틱은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렇게 그냥 자연에 놔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쪼개지는 거 보셨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자꾸 쪼개지기만 하지 이게 썩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또 이렇게 땅속으로도 흡수가 되고요. 또 물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큰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입고 있는 옷 중에 또 우리 겨울에도 굉장히 또 이렇게 화학 제품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따뜻하고 가볍고 싸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 우리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는 아크릴 수세미, 이것도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친환경인 줄 알고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에도 전부 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또 샤워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안 쓰고 오늘 여러분들과 체험을 해서 대신할 만한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풀 같은 거 옷에 보면은 보이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구의 변화에, 그러니까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플라스틱도 줄이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비닐봉투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19년부터 대형마트에 이제 이렇게 비닐팩 뚝뚝 뜯어 쓰는 거, 그거 이제 못 쓰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도 이제는 2030년에는 그것도 전면 금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도, 여기 플라스틱에 이제 두께도 조금 줄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라벨도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분리 배출하기도 힘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것도 안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일회용, 이렇게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게 뭐 이렇게 커피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 6월달부터는 이거 일회용 컵도, 그러니까 이제 커피점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보증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여기 동참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러니까 친환경 물품을 파는 거는 전부 쓰레기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무포장으로 가져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배우를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유준열이라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되게 좋은 청년이에요. 뭐 30대 이후인데 청년이라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분이 자, 이렇게 굉장히 이런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용기 내요. 그래서 용기가 우리 이런 용기보다는 용기, 통을 갖고 가서 내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하는 이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도 용기 들고 가는 것도 사실 참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또 가져가는 거 또 챙기는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자꾸 까먹기도 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면은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는 이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는 가져가서 야채도, 그러니까 재래시장 갈 때 야채도 담아오고, 그 다음에 또 두부통 같은 거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는 찜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큰 통 가져가서 받아와 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급 라벨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초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하시다 보면은 고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국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플로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몇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조직에서 이제 같이 동참해서 이거를 쓰레기를 주우러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여기 산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갖고 오래 사용하는 거고요. 또 일회용 제품이 없는 거 구매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이렇게 좀 더 찾아서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꼭 버려야 한다면은 또 이렇게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래도 버려야 한다면 잘 분리 배출해서 버리는 거.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환경 지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이렇게 어디 행사하면은 에코백 이런 거 많이 받아오시죠. 물론 공짜로 이렇게 좀 공짜라서 또 이렇게 그냥 갖고 오는데, 집에 가면은 댁에 가시면은 또 몇 개씩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거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야지 친환경 제품이에요. 이것도 에코백이라 그러는데, 에코백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7,100번 정도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에코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거는 거절하기, 받아오지 않기, 우리 약속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는 체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포장되는 걸 받으셨죠? 자, 여기에 일단 구성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한 장이 반장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부스러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여놨습니다. 자, 수세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삼배, 자,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끈들이 이렇게 굵은 거, 가는 거 들어있고요. 또 여기 안에 삼배 안에 보면은 신문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는 또 여기 안에 바늘하고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구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조리개 할 때 쓰는 것처럼 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다 확인하셨죠? 자, 이제 또 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자, 이렇게 가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뭐 이렇게 되게 자 같은 게 있으면 좋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좀 긴 짝대기 같은 거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무기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수세미가 나중에 딱딱하니까 약간 이제 부드럽게 하려면은 이렇게 분무기 갖고 조금 뿌리면은 좀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분무기가 하나 필요가 합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3배로 되는 이렇게 샤워볼을, 이렇게 생긴 샤워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틈을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시면은 되는데, 자, 여러분들 3배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셨죠? 3배 뭐 이렇게 이불도 사용해 보셨을 거고 옷도 사용해 봤는데, 이거는 조직이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 직물이에요. 그리고 이 3배는 또 이렇게 성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섬유이고요. 또 이렇게 항균력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마가 3배잖아요. 그래서 이 3배 이렇게를 심으면은 또 농약을 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해충도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항균력이 좋은 섬유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환경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거 지금 좀 거칠거칠해서 이걸로 이렇게 샤워하면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섬유는 물에 젖으면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몸에 마찰하면 굉장히 기분 좋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놨는 게 조금 풀릴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서 그냥 살짝만 이렇게 중간 선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는데요. 바늘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귀도 좀 큽니다. 그래서 조금 눈이 안 좋으시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끝은 좀 이렇게 풀려져 있으면은 한번 자르시고, 그 다음에 끼우고요. 그 다음에 반틈을 접어서요. 이거 3배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반틈을 접어주세요. (3배) 길이보다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겹으로 해서 매듭을 하시면 돼요. 하시고, 자, 끝에서, 자, 요 가장자리 보면은 여기 한번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매끈한 부분인데, 요거 끝부분을 이렇게 반틈을 접어 가지고, 네, 제가 잘못 접었네요. 반틈을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됩니다. 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부분에서 한 1cm 밑에를 홈질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박음질 안 하시고 홈질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듬성듬성은 아니고 이렇게 뭐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뭐 됩니다. 이렇게 바늘도 길어서 그냥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셨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쵸? 실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저는 그냥 자르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이렇게 매듭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요거를 뒤집을 거예요. 자, 뒤집는데 이렇게 안으로 여기에 좀 곱창처럼 생겼죠. 그래서 곱창도 이렇게 뒤집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도구를 좀 사용하시면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천천히 이게 좀 천이 빳빳해 가지고 그냥 손으로 살살 하셔도 그냥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힘으로 다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굵은 끈이 있고 가는 끈이 있어요. 가는 끈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굵은 끈을 불어서 나무에다가 구슬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잘 안 들어가면은 좀 뾰족한 거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거 갖고 좀 하시면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한번 묶으세요. 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실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지금 이게 화면이 끊겨서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나무가 나와요. 반대쪽에서. 자, 나왔어요. 자, 화면이 뭐 잘 안 나와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무를 푸세요. 푸시고 자, 나무는 조금 있다가 다시 넣을 거고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묶어도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삼배가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샤워하고 축축해졌을 때 말리려면 좀 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듭을 해 놓으면은 또 그러니까 매번 풀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잠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달려 있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걸 스토퍼라 그러거든요. 자, 요거 구멍이 있는데 요거 위에 있는 거 버튼을 누르면은 구멍 2개가 포개져 가지고 구멍이 커져요. 자, 여기다가 각각 따로따로 실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근데 실이 좀 풀려 있어 가지고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물 같은 걸 좀 묻혀 가지고 요렇게 뱅뱅 돌려서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멍에 따로따로 넣으셨죠? 자, 넣으셨으면은 이렇게 요 조리개를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샤워 다 하고는 좀 말리려면 이게 풀어주시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위에도 걸 수 있도록 여기 위에서 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뼘 정도 위에다가 밑에다가 매듭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 구슬, 아까 추 역할 했던 나무 구슬을 그러니까 실 2개를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는 모양이에요. 근데 훨씬 이걸 넣어 놓으면은 더 예뻐요. 나무 구슬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2가닥을 나무 구슬 구멍에다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올이 막 풀려서 잘 안 들어갔죠. 그러면 되게 갖고 계시는 것 중에 뾰족한 것 갖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찔러 주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위에다가 매듭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무 구슬이 빠지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좀 길면은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배로 된 샤워볼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삶아 주시면은 처음 사용하실 때도 그냥 한번 삶아 주시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삶아 주시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세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세미가 바싹 말라서 부스러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문을 반쪽씩 넣어서 키트 속에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 펴시고, 수세미 좀 뻣뻣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수세미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써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쓰거나 또 했는데 지금 이걸 그냥 쓰시면은 좀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바느질을 쓰니까 훨씬 설거지 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안에 한번 이제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뻣뻣하면은 집에 되게 갖고 계시는 이제 분무기 갖고 이렇게 뿌려주면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벌써 부드러워졌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안에 속에 보면은 이렇게 심이 있죠. 그리고 씨가 있는 게 까만 게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툭툭 털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레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심을 잘라주세요. 해서 심만 떡 빠져요. 그쵸? 자, 요거 갖고는 구석구석에 이렇게 설거지 할 때 뭐 싱크대 이렇게 홈 같은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당기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요. 자, 조금 더 뻣뻣하다 싶으면 한번 물도 뿌리시면 돼요. 약간 미끈미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실을 또 자, 수세미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생산지마다 또 이렇게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달라요. 어떤 데 거는 엉성한 것도 있고 또 너무 뻑뻑한데 그러니까 뻣뻣한 것도 있고 조금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수세미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분은 좀 쉽게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뻣뻣해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실을 그리고 제가 아까 3배로 샤워볼 만들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 매듭을 쉽게 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손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실 끝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바늘을 십자로 놓으세요. 놓으시고 그리고 뒤에 실을 가지고 여기다가 1번, 2번,
세 번 정도 하면 매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게 수세미가 구멍이 크기 때문에 매듭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시면은 매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면을 다 끝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이지만 전부 다 한 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면으로 바느질이 다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천연물이라서 조직이 다 이렇게 불규칙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섞은 거는 이쪽으로도 X자로 한 번 더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조직이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수세미는 조금 두꺼운 조직인데 어떤 조직은 좀 부드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얇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고른 조직은 좀 짜투리 같은 걸 좀 넣어놨어요. 그럼 그걸 안에 조금 채워서 약간 도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물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자리에 좀 이렇게 두들두들한 거, 거칠게 나왔는 거는 좀 이렇게 깨끗하게 조금 손을 봐서 이렇게 좀 예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토스트 같죠? 어떤 분은 이게 빵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예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이제 말릴 때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느질 한 안쪽에 좀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한번 찌르세요. 이렇게 찌르면은 살살 돌리면서 찌르면은 구멍이 생겨요. 생기니까 요 구멍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실을 요거 두 개를 같이 넣으세요. 접었는 부분을. 자, 이렇게 두 개 같이 넣었죠. 그리고 한번 요 안으로,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수세미도 이거는 선물을 줄 거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조각을 한번 써보시려면은 처음에 쓰실 때도 한번 삶으시고 중간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도 잘 말리고 또 한 번씩 삶아 주시면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이게 땅에 묻어도 되고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거를 그러니까 기름때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잘 지워져요. 그리고 합성 섬유로 된 수세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이렇게 수세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여러분 뭐 혹시 주변에 땅이 있으면 내년에 한번 수세미도 한번 씌워 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3배 사오볼과 이렇게 천연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또 3배 사오볼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면 되고, 또 천연 수세미가 이렇게 반듯한 모양은 센터에 갖다 주시면은 또 여러분께 센터에서 이렇게 취약계층한테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작은 조각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지만 또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구 이렇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은 실천도 여러분들이 또 지구를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달성분의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열심히 지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